안녕하세요. 저는 자립한 지 18년이 되었고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한 지 7년차 된 자립준비 청년 신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립의 노하우를 알려준다거나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캠페이너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선이랑 굉장히 친한데요. 네. 신선이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되게 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곳저곳 나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저는 또 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글 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우리 신선이와 마찬가지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권익이나 인권을 대변하는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들을 만드는 것에도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이제 오늘 나올 친구가 요셉이라는 친구인데요. 요셉이는 저랑 5년 전에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통해 만났어요. 이제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첫 화면이 병원입니다. 병원과 요셉님이 관련이 있나 봐요. 그렇죠. 요셉이가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병원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도 요셉이가 근무하는 건 못 봤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고 지금 여러 경험 해봤었는데 거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살던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직접 손으로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쭉 가졌던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 돌아오면서 그 선생님이랑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고 다시 연락이 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됐고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고 그때 저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님에게 남아공의 그 선생님이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준 것처럼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그렇게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저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면 또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또 요셉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그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보게 된다고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사실 양육시설에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라거나 뭐 공장에 취직한다거나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는 길도 비슷비슷하고 또 그 길을 또 후배들이 좀 답습하다 보니까 되게 직업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한 번은 민간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여러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꿈이 되게 많구나, 난 능력도 있고 기회도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져서 친구들이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또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기한이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해야 됐지만 최근에 24세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늘어난 시간만큼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또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매일매일이 외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외로웠던 때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명절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함께 초청해서 명절을 함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27살에 결혼을 하면서 명절에 한 명씩 두 명씩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명절마다 모이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꿈과 희망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집을 구하면서 좀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기도 있었고 청소기도 있었고 뭐 주방 제품도 있었는데 제가 이런 물품들을 어디서 구매할지를 잘 몰랐었어요. 제가 드라이기를 가장 먼저 사려고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살 때를 모르니까 미용실에 가서
혹시 여기 드라이기 파냐 여쭤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그때 제 감정이 조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드라이기를 사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급 약품이나 약을 사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병원에 막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쓰레기 봉투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라서 집에 쓰레기를 자기 키만큼 쌓아놓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신선님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니까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 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걸 해결해 주셨는데 갑작스럽게 혼자 살게 되면서 이거를 내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디다 내야 되지를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얼굴이 막 빨개지는. 맞아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생겼잖아요. 이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가서 뭐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주거지를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취업 자리까지 알선해 주거나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희 때보다는 더 많은 자립 전담 기관들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전담 기관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17개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아이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좀 정보들을 알려주고 맞죠? 편안하게 아이들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정책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잘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네요. 요셉님이 집을 구하러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부동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어요. 예.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집을 좀 구하고 싶고 네. 또 제가 3교대를 다니다 보니까 예. 조금 출퇴근이 조금 잘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집을 구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세요? 혹시 그런 집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고동직으로 오셨으니까 고동직에서는 지금 LH 아파트 고동마을이라고 네.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네.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입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초년생이시고 네. 주거비용으로 나가시는 비용이 많으실 테니까 네. 이런 행복주택으로 접근하셔서 입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까 행복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 행복주택의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1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자립하고 나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좀 막막한데 이런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님은 지금 질문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무작정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집에 대한 조건 없이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햇빛이 그때 집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습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가구도 약간 습해지면서 좀 물러졌다 할까요?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이었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구했을 때는 그 학교 주변에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 집 구하는 과정이랑 계약서 쓰는 과정, 짐을 옮기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다행히 좋은 집에서 4년 정도 그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을 보니까 요셉이 같은 경우 되게 부동산에 먼저 찾아가고 되게 적극적인 친구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되게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신청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기간이 한 3달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 그냥 월세 살래,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내서 월세 살래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LH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LH를 신청하는 것도 어려웠고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제 첫 집이 사실 고시원이었어요. 네, 고시원은 월세만 내면 되니까 아무리 좁아도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최근에는 그래도 이게 지원제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공공임대를 찾는 친구들 위한 상담센터가 생겼거든요. 이제 뉴스타트 콜센터라고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또 자립준비 청년만 위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하는 거 과정부터 주택 물색 이런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 외에 자립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LH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전문적인 법무사가 붙어서 계약 과정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때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도 LH에서 같이 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들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네요. 저에게도 해당되면 바로 이용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은행을 가장 먼저 가본 게 언제예요? 그러게요. 한 자립하고 나서 자립정착금 받을 때 그때 처음 간 것 같아요. 정말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출금해주기도 하고 용돈을 받아 쓰던 입장이다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 보니까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적금 새로 가입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한 달에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단기적인 적금,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시는 적금 구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요셉님처럼 저렇게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저런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희 때에는 펀드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나 조언 없이 막 이렇게 가입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저렇게 요셉님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서 본인이 앞으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제안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요셉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금융적인 궁금증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통장 쪼개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이 은행이라는 곳이 되게 낯설잖아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데, 자립 후에 금전적인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쉽게 탕진해버리거나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러한 좀 다양한 금융교육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금융과 관련된 많은 사기 사건이나 범죄에 휘말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도 많은 금융교육들을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금융교육들이 더 체계적으로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람개비 서포터즈들 우리 첫 만남이 서포터즈에서 내가 우리 자리 캠프 갔을 때거든. 얘 고등학생 때고 나는 서포터즈로 가서 얘를 만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 청사진에서 멘토 멘티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인연이 된 거란 말이야. 나는 알다시피 시설이 큰 시설이라서 내가 아예 거기서 태어나잖아. 거기서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바로 친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 오늘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이런 지원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내야 되고 하는 거 많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쓰는데 나한테 부모님 있느냐 해서 내가 부모님 안 계신데요? 없는데요? 하니까 부모님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냈는데도 없다고, 그런 경우 없다고. 부모님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냐고. 한 번은 직원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 봐요. 잘못했나 봐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런 난감할 때가 많죠.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이상하다고 뭐 전산 오류인가 봐요 해서 했는데,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 맞아요 그냥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받아오고 하면서 되게 쪽팔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많고.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나 힘들었다거나 좀. 있었죠.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내줬어요. 시설 선생님이. 개인 사비로? 먼저 선생님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비가 나오면 그걸 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비용을 냈었고, 다른 장학금 알아보니까 그 장학금 돼가지고 장학금을 통해서 학비를 다 마련했고, 그리고 집을 구했어요. 이제 기숙사 나오고 집을 구하고. 사실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휴학을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야, 끊겨. 3개월 잠깐 연장해주고. 몰랐어요. 일을 해야지만 뭐 조건부 수급자 넘어가서 조건부 수급자 넘어가. 삼겹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조건부 수급자를 받았고, 그 타이밍에 자립수당이 나왔어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받았었어요. 자립수당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시기 적절한 네, 딱 지원이었네. 적절했어요. 그래서 요셉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셉이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계속 생활비를 걱정이었으니까. 그리고 자립을 하고 나서도 자립 정착금이 있지만 그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는 필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돈으로 그 꿈도 이어가고 생계도 이어가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궁금한데 혹시 퇴소하실 때도 자립 정착금이 있었나요? 저는 18년 전이니까요. 당시에도 자립 정착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었고 그게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10원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립 정착금이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자립수당을 매월 35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정서적으로 되게 힘든 구간들은 반드시 있잖아. 아 근데 아무리 내가 좀 그렇게 살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 잘 안 했었고 주변 나도 그랬어. 나 주변 옛날- 사람 진짜 얘기 거의 안 해. 못하지 다들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엄청 울었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 더 정서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아 왜? 옛날에는 주변에 뭐 시설 선생님이라도 있으니까 뭐 말이라도 이렇게 뭐 걸어보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상 나가고 보니까 뭔가 제가 더 혼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직장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딥해지고 냉장고에 제가 맥주를 하나씩 놓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모습도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포터들이 모이면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움을 구할 어른이 없을 때 이 서포터즈를 통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나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선배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였나? 운동을 했는데 무리하게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근육에 괴사가 있었어가지고 몸살을 앓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괴사인지도 몰랐었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숙사 살았었는데 기숙사 사관님한테 혹시 119 불러주시면 안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너가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119 전화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도 저한테 보호자분 어디 계시냐라고 여쭤봐서 저는 이미 내가 성인인데 왜 보호자를 찾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보호자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저 전부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뭐 제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많은 것도 알려주고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가 편하게 느껴지고 이제 힘들 때나 다른 일로도 연락을 했을 때 좀 많이 도와주게 되고 또는 이제 도움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포터즈 활동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보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같이 나도 멋있게 살아야겠다 자극도 받게 되고 오히려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 보육원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육원생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주눅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쓸데없는 고민거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당장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장학금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잘 사회에 나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요셉이의 일상을 또 보고 영상을 봤는데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자립했던 그 시기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씩 본인의 삶들을 책임져 갖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인다. 너무 멋진 청년이다. 그래서 우리 요셉님이 이 사회 구성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잘 자라고 있구나. 바람개비가 정말 예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셉님도 앞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그런 바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까지 드는 오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셉이는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를 봤을 때 아직 어린 친구가 되게 본인은 간호사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에 있는 병원으로 취업하는 게 목표다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멋있고 되게 닮고 싶었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보니까 요셉이가 했던 말들을 다 이뤘더라고요. 되게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이제 요셉이를 보면서 더 성장해야겠다. 나도 더 잘해서 나중에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지내온 모든 시간들은 역경과도 같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요, 뒤집어서 읽어보면 경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역경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앞으로 경력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과거들을 부끄러움이나 상처나 아픔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이 역경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돌아봄으로써 이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만의 경력으로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간들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처럼 멋지게 경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좀 부정적인 면만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막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자립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됐는데요. 오늘 본 것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나 요셉이처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들을 도우려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나 정부 지원 제도들 그리고 또 좋은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원 제도들,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자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은 어려울 거야 라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내가 해낼 게 많구나 라는 기대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